네, 안녕하세요. 잔별거진의 김태진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음주, 즉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취업과 진로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20, 30대 청년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업에 있어서만큼은 술이 강한 사람보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술보다는 열정과 의지로 여러분들이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1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죠. 오늘 NCS 특집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이름하여 합격자에게 듣는 NCS 대비법이거든요. 올해 공기업에서 처음으로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이 시작이 됐죠. 오늘 모실 두 분은요, 그 채용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NC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도움이 모쪼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혁신국 자격혁신팀의 박인혜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입사를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후배분들에게 좀 좋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글로벌 일자리 지원국 해외취업 알선팀의 김경수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도움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포함한 지금 맡은 직무를 우리 박인혜 대리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올해 2015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를 했고요. 네. 사무행정 직무로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자격혁신팀이고요. 자격혁신팀에서는 현재 국가기술 자격을 NCS 기반인 신자격으로 개편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요. 아직 입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네. 다양한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서무 직무로서 서무나 아니면 회계, 제도 쪽의 일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엄청난 인재를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뽑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김경수 대리도 하시는 일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같이 이제 박인혜 대리님이랑 같이 이번 연도에 입사를 해서 네,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일자리 지원국의 해외취업 알선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취업 알선팀에서는 국정 과제인 K무브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해외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NCS가 여러분들이 뭔지는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NCS를 통해서 두 분이 뽑혔다는 것은 지금 맡고 계신 직무에 그만한 역량을 잘 어필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거든요.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공기업에 입사하게 된 계기,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김 대리님? 우선 가장 큰 계기는 어떤 직업을 선택한 기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업을 선택한 기준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가장 큰 것은 이제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보람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공기업에서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지나오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공기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인혜 대리님도 공기업에 입사하게 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김경수 대리님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저나 저의 친구 아니면 가족들을 포함해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보다는 아무래도 공공기관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네. 특히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기반 채용을 처음에 만들고 네네. 또 시도를 하면서 직무랑 관련 있는 능력만을 보겠다고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특히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면 더 제가 잘 일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원하는 바를 잘 이루신 것 같습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또 취업을 하신 것 같고요. 입사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박인혜 대리님? 저는 작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작년 2월. 네, 올해 이제 인턴 3월에 뽑혀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 한 1년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경수 대리님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오랜 기간 아니었는데요. 이제 작년에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나서 한 6개월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좋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두 분에게 제일 궁금한 부분은 NCS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이제 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NCS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가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에 있어서 NCS가 어떤 좀 변화를 줬습니까? 그래서 NCS가 도입되기 전에는 네. 지금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몰두해서 좀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초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NCS가 도입한 이후에는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뭐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이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때문에 6개월 만에 취업 준비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었던 거죠. 네, 좀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타겟을 줄였기 때문에. 박인혜 대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NCS 기반 채용 공고문을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아무래도 평소에는 봉사활동이라던가 대외활동이라던가 아니면 토익 점수를 900을 넘겨야 된다던가 약간 직무와는 상관없는데도 꼭 필요한 스펙들이 있었잖아요. 시간 들고 부담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허비를 하는 시간을 약간 아낄 수가 있는 게 아마 NCS가 도입되면서 좀 좋아진 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훨씬 더 집중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어떤 NCS의 장점을 좀 여러분들이 답변을 통해서 느끼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NCS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분은 어떤 경험들과 경력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어필을 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 작년 2월에 졸업을 한 후에 공공기관으로 취업을 딱 정하고 나서 그 공공기관 인턴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아무래도 인턴이 공공기관의 그 직무나 일들을 빨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산업인력공단은 아니지만 타 공공기관의 인턴을 5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외 활동을 하면서 대외 활동만 하고 끝내기보다는 여기서도 직무와 관련 있는 뭔가를 해보자 해서 제가 지원을 해서 회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했던 동아리 내에서 자금을 제가 관리하면서 회계까지 역할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또 특히 그 두 가지가 이번 사무행정 직무에 지원을 하면서 뭐 면접이라던가 서류, 특히 서류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예를 들면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당신이 회계 담당자인데 비용 처리에서 오차가 생겼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제가 회계를 했던 경험을 들어서 답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히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어발식 인턴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네. 딱 목표를 정하고 그에 관련한 경험만 쌓다 보니까 NCS를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좀 유리했던 부분이 있었겠군요. 알겠습니다. 김경수 대리님은 어떤 경험들을 좀 많이 쌓아오셨나요? 물론 이제 취업을 하면서 경력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네. 경력이 없다면 경험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직 그런 분야를 경험하기가 사실상 일반인들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저는 학비를 벌려고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지만 그 속에서 이제 배워가는 거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더 열심히 아르바이트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속에서 이제 사무직 분야에 대해서 좀 네. 더 분위기에 대해서 익혔던 것 같고 그냥 작년에 이제 제가 창업을 준비해서 네. 창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기획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익힐 수 있어서 이번에 입사를 할 때도 그런 기획하는 업무에서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력이 없다면 경험으로 어필해라를 몸소 이제 보여주신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이런 경험, 경력들을 토대로 이 NCS 채용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인혜 대리님이 서류에 관련한 이야기 잠깐 해주시긴 하셨는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할 준비하시고요. 예, 우리 박인혜 대리님부터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우선 서류라고 하는 게 자기소개서가 일단 제일 기반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을 보기 위한 문항들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항 위에마다 그 문항과 관련된 직업 기초 능력이 같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직업 기초 능력이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찾아봤어요. 네.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직업 기초 능력을 먼저 이해를 하고 제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경험들 중에 맞는 경험을 뽑아내서 서류에 적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대리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근데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네. 이제 채용 공고를 보시면 해당 직무 기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직무 기술서를 보시면 분류 체계가 구분이 되어 있고 전 그걸 통해서 NCS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얻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그런 개념들을 익히고 명시되어 있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이제 본인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자기소개서 속에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소개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NCS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전히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좀 선배가 해주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직접 화면을 보면서 그럼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NCS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는 게 이제 지무 기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무 기술서를 보시면 채용 분야와 그리고 분류 체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류 체계 내에서 어떠한 핵심적인 책무가 있고 그런 직무 수행 내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이 아래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 회계 사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 NCS 사이트에 접속해서 네. 한번 정보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클릭하시고 분야별 검색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 회계 사무 분야를 누르면 중분류로 4가지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 사무 분야, 그 안에서 경영 기획 파트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경영 기획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기획 파트에 필요한 9가지 능력 단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군요. 네, 예. 그렇죠. 네, 그 이제 능력 단위 중에서 본인이 경영 계획 수립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누르시면 네. 컴퓨터를 잘 다루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경영 계획 수립에 네. 필요한 능력 단위 요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가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략 방향 수립하기 능력 단위에서 경영 환경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경영 환경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리고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직접 적용을 시켜서 분석하는 연습도 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NCS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클릭해야 되는지를 지금 눈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채용 외에도 이 NCS 사이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떤 것들을 활용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박인혜 대리님부터요. 저는 우선 NCS라는 개념을 처음 네. 접했을 때 네. 그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타고 들어가서 그 맞는 능력 단위들을 보는 활용도 충분히 있지만 그거 네. 외에도 NC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와 관련한 홍보 동영상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NCS가 왜 생겨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NCS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제가 이 산업인력공단의 채용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목적과 잘 부합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강의보다도 본인이 NCS 사이트를 직접 클릭을 해서 배우시고 개념을 숙지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활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경수 대리님도 이번 취업에 이 NCS 사이트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요? 네,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네네. 이제 필기 전형에서도 NCS가 도입됨에 따라서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NCS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런 개념들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예시 문항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연습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연습 문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예. 그 안에서 실제 풀어보고 해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직접 한번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네. 문제들이 있는지. 네, 한번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S 사이트를 통해서. 네. 우선 이제 NCS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중간에 배너가 있습니다. 네. 저기서 온스펙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NCS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온스펙 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정보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채용 공고문 예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네. 입사 지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면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난관이 필기평가가 있습니다. 네네. 필기평가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능력 단위별로 학습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래 학습 자료를 우선은 공부를 하시고 그 아래 문제를 풀 수 있게 평가 예제 문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면접 평가에 있어서 면접 평가하실 때 어떠한 질문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도 각각 항목별로 잘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NCS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 공고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료실을 들어가시면 네. 저희가 이제 NCS 기반으로 한 설명회를 나가거나 할 때 그런 정보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고 채용 가이드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채용 가이드에는 NCS를 맨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이 다 적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해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채용 정보는 쉽게 말해서 이제 기본이고 또 그에 관련된 기출 문제라든지 연습 문제, 네, 기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연습 문제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직접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고 또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실제 면접이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 경험들을 과연 어떻게 어필을 했느냐 면접장에서 우리 박인혜 대리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저는 우선 면접은 아까 네. 말씀하신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타고 들어가서요. 네, 네. 거기에 있는 능력 단위들을 클릭을 하시면 앞서 대리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수행 준거랑 거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선 출력을 했어요. 네. 출력을 다 해서 일단 수행 준거라는 게 그 능력 단위, 그러니까 그 능력 단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면접에서 어필을 하려고 제가 그 관련했던 경험을 무엇을 했는지 직접 적었어요, 옆에다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럼 옆에다가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저 혼자 모의 면접 연습을 한 거죠. 대본을 만들어서. 그리고 지식, 기술, 태도에서도 뭐 태도에서 예를 들면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신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경험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매칭을 시키면서 제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가진 막 100가지의 뭐 경험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지식, 기술, 태도별로 정리를 하고 들어간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어필을 하기에도 더 쉬웠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인트가 이거 같네요. 보통은 이제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고 그에 맞는 딱따구리처럼 따다다다다 그 답변을 외우는데 우리 박인혜 대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어필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잘 면접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수 대리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우선 면접자리에 가면 버벅거리는 거는 모두가 아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실수도 많이 하기 마련이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면접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리스트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람마다 경험은 많이 했지만 그리고 경험에 경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어떻게 그 면접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스토리텔링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직무 기술서상의 지식과 기술 태도들을 좀 개념을 먼저 익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의 경험을 어떻게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시켜서 면접관님들에게 제 경험을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본인이 어필해야 될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니까 이제 면접장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최종 합격의 꿈을 이루셨겠죠. NCS 채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두 분이 이제 겪어 보니까 기존과 좀 어떻게 다르다는 거를 느끼셨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채용에서는
그 하고자 하는 일과는 관계없는 지나치게 고스펙을 약간 지향한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익은 꼭 9자를 달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NCS 기반 채용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수준의 스펙만을 요구한다는 게 제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볼 것만 보더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고 김경수 대리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채용 과정을 몇 번 겪었다가 NCS 과정을 겪으니까요. 좀 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면접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자기 소개나 그런 뭐 입사 동기나 입사 포부나 같은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철저하게 직무 위주, 개인의 역량 평가 위주로 질문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뭐 어학 점수나 그리고 어학 연수나 그리고 단 자격증 같은 좀 불필요한 스펙들로 지원자들의 그 출발선이 좀 달랐다면 NCS 평가 방식에서는 모든 지원자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고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레이스를 펼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회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본인이 이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본인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제일 많이 나의 강점을 어필했던 부분이 어떤 거셨나요? 우선 제가 이제 대학생을 하면서 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다양한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네. 어떤 뭐 대외 활동에서 시작해서 뭐 봉사 활동, 뭐 창업의 경험, 아르바이트 같은 부분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던 게 훗날 이제 채용 과정을 준비하면서 어떤 뭐 문제 해결 능력이나 뭐 그리고 상대방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황 판단 능력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에 뿌려놓은 씨앗이 또 좋은 열매로 이제 맺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 박인혜 대리님도 본인이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강점 이제 와서 돌아보면 뭐였을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NCS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채용을 준비했다는 것이 제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면접 전에 그 KSA, 그러니까 지식, 기술, 태도, 수행 준거 등등 해서 제가 매칭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출력한 걸 가지고 제가 면접장에 갔을 때 같이 면접을 보려고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냐고. 본인들은 그냥 면접 스터디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면접과 다를 바 없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뽑아온 출력물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보다 한 발 빨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어필을 한 것이 NCS 기반 채용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강점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두 분 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분이 이제 함께 입사하신 동기분들도 또한 이 NCS를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서 좀 무슨 이야기들 하시던가요? 갑자기 이제 취업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네네. 좋은 결과를 들고 오니까 어떤 얘기들 하세요? 우선 축하한다는 말 제일 많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주변에 짜증 많이 냈나 봐요. 네. 굉장히 우울해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막 여기 네, 전파하고 네. 다녔었는데 네. 아무튼 제가 NCS 기반 채용에 합격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니까 친구들은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펙 초월이라던데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해온 네 스펙들은 다 버리고 간 거냐, 아깝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했던 말이 스펙 초월이 아니라고 초월이 아니고 집중, 그러니까 필요한 스펙만 보는 거라고 말을 꼭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많이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오해가 지금 답변으로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 네네. 집중해서 스펙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좀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김경수 대리님도 주변에 NCS를 통해서 이제 합격했다니까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주변 친구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개업을 준비한 친구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채용이 됐다고 하니까 연락이 와서 도대체 NCS라는 사업이 좋은 취지인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주었는데요. 네. 사실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NCS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가이드라인 자체를 제시해 준 것이고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학습하고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NCS라는 그런 사업은 어떻게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떠한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처럼.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두 분이 어떤 NCS를 잘 활용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도 현재 이제 NCS 기반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우리 방송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팁을 많이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조언의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명수 대리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 NCS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했고 어려워 보여서 좀 겁을 덜컥 먹긴 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채용하는 과정 실제 겪어보니까 저희 능력이 있는 그대로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자신감 있게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화이팅이라고 말해서 힘은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NCS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셔가지고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인혜 대리님도 좀 혼란에 빠져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NCS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새로운 상대를 만났다고 해서 겁을 먹기보다는 그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니까 NCS가 무엇인지 그 목적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후에 거기에 맞게 취업 방향을 잘 정하시면 좋겠고요. 우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NCS 사이트 내에 Q&A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바로바로 실시간 답변이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사이트 활용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직무 능력 진단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NCS 사이트에서 가능하니까 그 사이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사이트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ncs.go.kr 여러분들 꼭 한번 자주 들르셔서 여러분들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잔말거진 NCS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NCS를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께 아주 생생하고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잔말거진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2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직무지기 백전백승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